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오늘은 해경궁 김씨의 팔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팔자를 풀어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팔자 용어 사용을 자제를 하고 평이한 말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면 이 팔자를 우선 말로서 풀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팔자를 한눈에 척 보아하니 남편은 상당한 이름의 인물이겠군요. 그런데 그 남편 주변에 웬 사연들이 이렇게 많을꼬. 선전수정 공중 지하정까지 겪으며 단련되어 왔으니 그 남편은 보통 사람이 넘겠습니다. 팔자를 다시 눈을 비비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니 남편 주변에 웬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닙니까? 원기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형국입니다. 자식 농사에 대해서도 속이 타들어가고 상심할 일이 있으니 명주는 결국 그 삶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로만 한 내용들을 풀어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자 용신 전구원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구한다. 어디서? 원령에서. 자, 한자를 쓰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팔자 속의 용신은 오로지 전자죠. 전적으로 어디서 구한다? 원령에서 구한다. 구할 구자. 전구원령. 이 원령이란 것은 팔자의 센터입니다. 센터. 비유하자면 중앙정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강이다라고 하죠. 풀어서 쓴다면 법령을 제정하고 강령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월이라는 것은 명주에 태어난 달이거든요. 이게 계절입니다. 계절. 그래서 이 팔자는 계절학입니다. 추나 추동을 보는 것입니다. 추나 추동을 보는 것이다.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자평진전 원문에서 팔자의 용신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 격국용신을 뜻합니다. 격국용신이라는 것은 바로 명주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보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격국용신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중앙정부를 장악을 하여서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이겠군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격국용신은 어디서 찾습니까? 주중왕자입니다. 기둥주자죠. 사주 중에 왕한자, 임금왕자가 아닙니다. 왕성한 자, 에너지가 강한 자를 격국용신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정합니까? 월지에서 정합니다. 월지가 바로 잣대죠. 팔자의 잣대다, 센터다, 제강이다, 중앙정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팔자 용신은 팔자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용건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건사에 해당하는 육친성이 있죠. 이 10성 중에 육친성을 원령, 월지에 대비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하나하나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런 말을 했죠. 남편은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이겠군요. 월지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원령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를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다. 혹은 권력 지향형이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웬 사연이 그렇게 많을꼬? 산전수전 공중 지하장까지 다 겪으며 단련되어 왔으니 그 남편이 보통 사람이 넘겠군요 했습니다. 유중에 신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여명에서 정관은 바로 남편이죠. 남편 별인데 천간에 정화가 이렇게 극을 합니다. 병화도 또 극을 하죠. 오화도 극을 하는데 오중에는 정화, 병화가 언장되어 있단 말이죠. 옆에서 술토와 신유술 합을 하지만 술 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을 하니까 이것이 사연이 많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단련되어 왔다는 것은 이 세부치가 불로부터 연금돼서 연마되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뜻이고, 세 번째, 웬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살이죠. 왜 살입니까? 유중 신금 입장에서 볼 때는 살입니다. 물론 간목인 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상관이죠. 상관인데 상관이란 것은 관을 극하는 별이기 때문에 관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관이죠. 여기도 살이고 여기 관이고 여기도 살입니다. 이렇게 오술 합해서 화가 나오죠. 이것도 관살이란 말이에요. 관살이 신금 입장에서 볼 때는 포위하고 있잖아요. 즉 신금 입장에서 볼 때는 관살 태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살이라는 것은 바로 육효 용어로는 관귀라고 합니다. 귀신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도적이 되기도 하고요. 적군이 되기도 합니다.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불에게 포위되어 있는데 불은 붉은색이죠. 붉은 짬뽕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결정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짬뽕에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고난입니다. 온갖 고난을 겪어왔으니까 산전수전이고 사고가 많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래서 사연이 많다. 네 번째, 이것은 해당상 없습니다만은 팔자에 여명에서 상관이 많게 되면요, 약혼을 해놓고 파혼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어. 그리고 미혼 때 연애 전선에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상이 없다라고 보고 기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기허정입니다. 기허정. 기가 허하다. 그래서 흑염소 몇 마리 잡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 농사에 속이 타들어가는 상심한 일이 있다. 자식 농사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 간목인 명주가 정화, 병화를 만나고 오화를 만나고 술토를 만나서 이 많은 화기에게 설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목이 나무에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속이 타들어가는 조갑정도 있고 그 원인은 불인데 불은 식신상관이고 결국은 상관이 태왕에서 이 팔자가 상관 태왕이란 말이에요. 태왕이 아니라 태강이죠. 사실은. 태강에서 설기 태심입니다. 설기가 심하게 되니까 기가 빠져나가서 기허정이란 말이에요. 기허정. 이런 경우는요, 아기 낳고 병을 얻어요. 산후덕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자식이 빠져나가면서 내 기를 설기시켰기 때문에 기가 빠져서 심한 경우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기허정이기 때문에. 전에 한번 어디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팔자를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팔자는요,
어떤 팔자든지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란 것은 꼭 내가 낳은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동격이니까 조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속썩이는 조카도 있겠다. 조카와 관계가 또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현실에서 다 우리가 확인해 본 바죠. 그러면 다시 이 팔자를 격으로서 한번 풀어서 또 보겠습니다. 정관격이죠. 월지 정관이니까 정관격은 여명에서는 좋습니다. 상당히 건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도됐습니다. 타도 정관입니다. 관성이 깨졌어요. 이것이 병입니다. 정관의 병이고 나의 병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병이냐? 팔자의 불이 병이거든요. 그렇다면 정관격이 깨졌어요. 파격입니다. 원명에서. 이렇게 되면 팔자가 탁해지는 것이죠. 유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무정하단 말이에요. 무정한 팔자는 탁하단 말이에요. 탁하다는 것은 정관격이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한다. 건실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관이 많단 말이에요. 상관이 태강하고 있죠. 상관이 태강하니까 결국은 이 팔자가 진상관이란 말이에요. 진상관, 진하게 기운이 빠지는 팔자다. 진상관일 경우 행운에서 인수를 만나면 행인수운이면 어때요? 필발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발전한다. 반드시 필자죠. 그러면 이것은 100%란 뜻인데 100%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수란 별은 물이잖아요. 나무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병이 바로 불인데 물이 들어와서 불을 그대로 견제하고 꺼버리니까 이것이 야군입니다. 야군. 물이 약이에요. 이 팔자는. 그래서 이 때문에 병약 상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중 유구가 무엇입니까? 구출함이 있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이것이 이 대운에서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관인 내 남편이 대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필발이 아니라 이것은 필발을 넘어서서 대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자의 묘미입니다. 그렇다면 팔자에 병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화끈하게 살다 가는 거죠. 자, 인수운이 들어왔을 때, 즉 야군이 들어왔을 때 대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병이 있고 야군이 들어오면 일발열애라고 씁니다. 한번 발전하는데 곧 벼락같이 일어선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물상으로 볼 때 물이 불길을 진화한 거죠. 진압한 거죠. 진압했으니까 물이 들어오면 감목나무도 불에 타들어가다 물을 먹으니까 살아날 것이고 유중신금도 불에 타들어가 녹아다가다가 물이 와서 불을 꺼버렸으니까 온전하게 돌아가니까 이것이 청한운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가 바로 대발하게 됐으면 누가? 남편인 정관성이 대발한다. 그러면 31세잖아요. 빗물이 오면서 또 41세 대운 20년간 남편이 발전하는 운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반면에 만약에 행운이 상관운으로 흐르게 되면 어떨까요?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죠. 이것을 부행상관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붙자. 왜 다시 붙자를 꼭 썼을까요? 원명에서 상관이 태강한데 다시 또 상관이 들어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행상관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필패다라고 했어요. 필패. 이 필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100%란 뜻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왕성한 팔자는 상관격 팔자는 굉장히 적중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관이라는 불이잖아요. 불이 있는데 또 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병운입니다. 불이 병입니다. 병 플러스 병을 하니까 중병이 되는 운이죠.
중병이 드는 운이가 대단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병중 유구가 된 것이 인수운이라면 상관운은 병중 무구란 말이에요. 구출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운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관격이 파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대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패, 필멸, 필사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불길을 더한 것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엎친데 겹친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설상 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진상관, 상관이 강한 구조를 지닐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잔 말이에요. 물상으로, 전체적인 물상으로요. 전체적인 물상으로 설정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가을에 고구마밭이야. 고구마밭에 가봤더니 두더지가 있어. 두더지는 땅 속에 있죠. 그래서 이 두더지가 유검입니다. 유검이 지지에 있잖아요. 지지에 있다는 건 지중해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 땅 속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언복되어 있죠. 언복되어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하게 무언가 진행을 해왔다는 뜻이죠. 남편이 하는 일은 굉장히 엄밀합니다. 엄밀하죠. 그렇기 때문에 팔자에 많은 불들에게 노출되지 않아서 언복되어서 안전합니다. 안전하니까 숨어서 지지에 땅속에 숨어서 엄밀하게 작업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대운이 바뀌어가지고 신묘가 됐잖아요. 신금이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천간이란 뜻이죠. 이것은 지상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복되어 있던 두더지가 지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보게 되면 이 두더지는 바로 3분대로 졸도해버립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이것이 격발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자 용어는 상관경관이 된 것입니다. 천간으로 떴다는 것은 그 모습이 본 모습이 만천하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동안 언복돼서 엄밀하게 작업을 해왔던 내 남편의 본 모습이 노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이것을 바로 노출되면은 정화 병화들이 그대로 가서 벌떼처럼 가서 복병들이 가서 격발을 한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진행했던 내용들이 다 드러나니까 적이 많아지죠. 서방에서 혹은 국내에서도 적이 많아진다.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대운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운을 보게 되면 신금운이 들어왔을 땐 괜찮죠. 천간에 병화가 들어와도 신금이 신유술 건국을 짭니다. 그러나 간목은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요. 을미 갑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설하에서 안전하게 지내지만은 건강상으로 약하다. 건강은 기허점이고 불이 왕성하니까 금이 다친단 말이에요. 금은 뭐죠? 대장하고 폐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약한데 폐는 인후부터 폐까지입니다. 기관지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감기를 앓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대운이 계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사가 들어오면 병화를 수가 가서 그걸 내서 힘을 빼버립니다. 정화도 힘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간목은 타들어가지 않고 물을 먹으니까 생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31 대운이잖아요. 30대가 아주 좋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오화가 있고 유검이 있는데 공격을 받지 않았잖아요. 개수로 인해서. 개수가 바로 인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화의 동향은 어떻게 될까? 사화는 이렇게 붙습니다. 금으로 갑니다. 왜? 개수로, 첫째 원인은 개수로 인해서 화기를 제압을 했고 이것은 월지에서 출발한 대운이기 때문에 월지 가서 척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붙는단 말이에요. 자, 아주 좋은 운이죠. 그럼 임진은 어떨까? 임진 41 대운이잖아요.
임수가 들어와서 역시 병화와 정화를 제압하니까 유금은 온전하고 이렇게 진유합금이 됐으니까 내 남편이 이 두 운에선 많은 금들과 결당을 하는 것입니다. 결당. 많은 세력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결당을 하는데 지지에 있으니까 엄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임수와 계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임수는 강물이고요. 계수는 빗물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때가 가장 속이 편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물은 내가 퍼다 써야 되니까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다. 노력이 들어가고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지명이 돼서 비록 좋기는 해도 무척 피곤했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운이라는 것은 마냥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신묘로 왔잖아요. 대운이요. 신금이 노출된 두더지라고 했죠. 이때 벌떼처럼 달라들어 버리죠. 이 화가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금을 격발한단 말이에요. 천간으로 노출된 두더지는 햇빛을 보자마자 디비져서 졸도해버린다. 이것은 월에 가서 이렇게 충을 합니다. 왜? 월지에서 출발한 대운이기 때문에 월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1, 2, 3, 4, 5, 6, 7이죠? 7충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7충. 7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남편 별 뿌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유술 합을 하는데 묘목이 와서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 합이 다음 합에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탈해지고 노출돼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타도 관성이 됐죠. 그런 중에 말입니다. 올해가 을사란 말이에요. 을사가 들어서 을신충을 놓고 을목이 화를 생해주니까 화가 기세등등해서 여기를 격발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화는 사음이 화로 붙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될까요? 사유축 금으로 갈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유축 금으로 안 갑니다. 왜요? 이 뱀이라는 것은요, 혀가 두 개입니다. 이중성이 있거든요. 어디를 갈까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운이기 때문에 대운이 아닙니다. 대운이 아니기 때문에 월지와 크게 관여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화가 팔자의 동향을 쫙 보니까 모든 세력이 이렇게 뭉쳐서 목화가 왕성하거든요. 그 사화가 금으로 붙으면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 죽을 짓을 안 하고 어디로 갑니까? 사음이 화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불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금들은 더욱더 핍박을 받게 돼 있죠. 이쪽이죠. 금이요. 격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병술월이 있습니다. 이게 10월이잖아요. 10월. 10월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게 되죠.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묘술 합해서 화가 되고 이렇게 사음이 화가 돼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화가 돼 있는데 또 술이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여기도 합이 된다면 불덩어리죠. 그리고 천간에 불이 들어와서 많은 불들이 합설을 해서 신금을 완전히 녹여서 종적을 없애버리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관격 팔자가 관이 사라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곤란한 운이죠.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말로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대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세운까지 안 좋죠. 그러면 내년이 병호잖아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정리? 이것도 두말할 것 없습니다. 대운은 경인으로 넘어가면 어때? 인목과 원명에 있는 술토와 오화가 합쳐서 인호술 삼한 화국이 되니까 금이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 유금이 말입니다. 그래도 버티는 것은 술토와 신유술 금이 되어 있는데 이 술토가 오화와 인목이 합쳐서 불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중구는 남방이요 중로는 공론이라 둘이 합하지 말고 우리 셋이서 결당을 하자 그래서 불덩어리가 되니까 금은 녹아서 종적이 없게 되는 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자의 균형이 깨진 것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인생 여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명과 대운에서 나타난 이 많은 화기들이 기다렸다가 신금을 격발했단 말이에요. 화기는 상관이고 이것은 관이란 말이에요. 상관, 경관이잖아요. 상관, 경관하니 관이 다 깨졌으니까 타도 됐죠. 타도 관성입니다. 타도 관성되면 어떻게 돼요? 파룡. 파한 것이 완료됐죠. 파료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성을 파하는 것이 완료됐다는 것은 바로 진법무민이란 뜻이죠. 진법무민하니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황천지객이란 말이에요. 황천 티켓을 예약받아 놓고 있다. 그러면 신금이 천간으로 뜬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노출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황룡이란 황룡. 이거 점은 없습니다. 황룡 유해입니다. 높이 올라간 용인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어. 후회할 일만 남았어.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황룡 유해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황이라는 것은요, 지나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왜 그럴까? 지나치게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자만하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요, 비정상적인 급속한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것입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용이기 때문에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가속 페달 심하게 밟았습니다. 영화 제목이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날개라는 이 도구 때문에 올라가는 너무 높이 올라갔죠. 날개를 가임 사용한 거죠. 잘못 사용한 거죠. 급속히 올라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름을 보게 되면 어때요? 20수가 두 개나 나옵니다. 20수가. 20수는 허망격이라고 씁니다. 즉 공허지상입니다. 공허하단 말이에요. 속이 허하단 말이에요. 허탈해요. 총합이 32수인데 이것은 요행격입니다. 요행수가 있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만은 결국은 공허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글 훈민정음 이름에서 보게 되면은 김해 경이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가 효신살이 붙어요. 효신살이 붙었고 여기가 식신이 붙어 있습니다. 또 효신살이 붙었습니다. 효신살이 식신을 깨니까 식신이 애로사항이 좀 문제가 있는데 여명에서 식신은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 이름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경궁 김씨의 팔자 이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